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회차가 하면은 207회차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일지사상이라는 책의 뒤편에 보면은 2부에 보면은 이제 피노키오 이야기를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피노키오 이야기를 일지사상에 입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목은 일지사상의 입장에서 바라본 피노키오 이야기입니다. 일지사상에서 피노키오를 바라보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그 얘기로 단순히 얘기를 한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실제 이러한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일지사상에서 바라본 피노키오 이야기는 좀 더 심층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도덕 동화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다름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존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성숙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즉 피노키오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바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그대로 보존하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성숙하는 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게 피노키오 이야기의 그 줄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콜로디의 원작은 1888년에 출간되었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여러 유혹의 시련을 거쳐 진짜 소년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특히 원작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부조리와 허위까지 풍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노키오를 동원한 우리의 그 풍자 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일지사상에서 피노키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피노키오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으로 이제 태어났죠. 그런데 이 나무 인형이니 이 외형은 나무이지만 외형은 우리가 목각이지만 얘가 하는 행위와 마음의 작동은 누구와 동일해요? 인간과 동일해요.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형태의 이제 목각 인형이죠. 그래서 이 나무 인형이 인간과 같은 욕망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다름을 발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얘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름을 지키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타인을 살리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즉 내가 타인까지에 있어서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은 신체적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본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를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나무 인형, 욕망에 흔들리는 인간, 자기 안의 바람을 발견하는 인간, 바람을 지키는 인간, 타인을 살리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처음부터 악한 존재는 아니었죠. 피노키오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원했고 구속받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쉽게 유혹이 흔들리는데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미성숙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피노키오의 그 기본적인 모습이 우리는 이 동화에서 드러난 부분이 결국에는 일시주의 사상의 핵심 구조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일치사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정지, 감각, 선공의 흐름으로 피노키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지, 감각, 선공의 흐름을 우리의 개념을 피노키오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의 의미는 피노키오 안에 존재하는 인간다운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인간다운 가능성, 그것이 발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본래적인 발음을 이것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멈춤, 그침, 멈춤이죠. 이 멈춤이라는 건 뭐예요? 유혹과 욕망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내가 발음을 보존하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육아사상으로 하면 극기 동내의 모습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이라는 것은 제페토의 얘기는 지성이에요. 지극한 정성의 모습을 우리는 감이라고 그래요. 제페토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이 우리는 지극한 정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타인의 마음에 응하는 지극한 정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은, 이거는 성찰해갖고 깨닫는 거죠. 각성, 자신의 잘못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이거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곧 자기의 본래성을 자각을 해서 이 본래의 발음으로 이제 회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선, 이것은 거짓과 이기심을 넘어 행동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 발음이 보존된 모습이죠. 발음이 보존된 모습. 보존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은 그대로 우리가 발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짓과 이기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이기심을 넘어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행동이 곧 우리는 거짓과 이기심을 넘어 행동한다는 얘기는 선이 뭐로? 의로, 정의로 드러남을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존돼서 그것이 행위로 실천되는 모습, 행위로 실천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그 행위로 실천되는 모습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게 개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공이라는 거는 이 선의 확장이죠. 공은 선의 확장이에요. 선의 확장. 선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 선의 모습을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 이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게 자리 이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의 모습을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배가 난파가 돼서 고래에게 먹히게 되죠. 그 고래에 먹히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고 다시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미는 자리이타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피노키오의 성장은 지식이 축적이 아니라 발음을 잃었다가 다시 보존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노키오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쭉쭉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노키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설정이에요. 이를 일지사상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흥미롭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 코가 길어진다? 그건 마음속에 거짓이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 모습입니다. 즉 내면의 상태가 말과 행위를 통해 외적 결과가 나오는 구조를 우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코가 길어진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라는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발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대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자기 안의 발음을 알고도 거짓을 선택하는가? 자기 안의 발음을 알고도 거짓을 선택하는가? 이는 욕망, 두려움, 이익, 유혹이 발음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앞선다는 말 속에는 이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재밌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다, 즐거움이란 이게 다른 정락이냐, 정락. 다른 즐거움인가? 다른 즐거움인가? 이게 다른 재미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다른 즐거움과 재미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혹이 발음보다 앞선다는 얘기에 이 재미있다, 즐겁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만 또는 일부 이 자기와 같은 일부 누리는 자들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노키오의 코는 단순한 벌의 상징이라기보다 내면의 불일치가 외부로 드러나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피노키오에서 왜 멈춤이 중요한가? 이 멈춤이 중요한가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살피는 거죠. 피노키오 이야기에서도 일지사상에서 강조하는 멈춤, 그칠지의 모습은 피노키오가 가출하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유혹이 네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제피토 할아버지가 너 학교에 가라 그랬더니 학교에 가야 하는데 얘는 이게 발음이에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혹이 다른 곳으로 학교에 가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기게 했다. 그 다음 제피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피노키오는 결국 왜 지키지 못해요?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약속보다는 욕망이 더 자기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양심의 꺼침이 있으니까 행위의 잘못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이거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그럼 네 번째는 옳은 길을 알아도 이게 즐겁지가 않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대부분이 이러한 1에서부터 4의 형태의 행위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이러한 결정이 제대로 바른 것보다 바르지 않음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바르지 않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지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지. 이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옳음을 알면서도 욕망을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멈춤은 바르지 않는 것을 멈추고 바름을 보존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순간은 더 이상 욕망이 자신을 끌고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자신의 욕망을 끌고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때입니다. 극기복례가 됐을 때입니다. 극기복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는 피노키오에서 감의 의미예요. 감. 이거는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감이라는 거는 마음을 다한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이런 지성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 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페토 할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이제 지극한 정성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제페토와의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뭐죠? 결국은 고래한테 잡혀먹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전환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만들고 사랑하지만 피노키오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죠. 그러나 가출을 통한 모험을 거치면서 피노키오는 점차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을 일지사상의 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닫게 된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으로 뭐가 정말 바른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이었던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에서 감은 단순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일지사상의 의미대로 지극한 정성에 가깝다. 즉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로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이때 여기에서의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얘기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데 이게 지나친 욕망에서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 얘기는 결국은 이타의 행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나에서 타자로 이게 변환돼 가는 그러한 시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바로 인간 성숙의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는 피노키오에서의 각의 의미예요. 각이라는 건 내가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각성을 했습니다. 깨달아서 나의 본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발음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자신을 깨닫는 순간을 우리는 각의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다. 피노키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나무 인형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처음에 피노키오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였죠.
모든 사람 대부분이 욕망에 의해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 이것이 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의 각은, 즉 성품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다. 각은 자기 안에 있는 발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발음이 보존된 그것을 이제는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의 진정한 변화는 나무에서 인간의 변화라기보다 무지에서 각성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 발음을 지키는 그 과정으로 피노키오가 이제 서서히 움직여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째, 피노키오에서의 선의 의미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과 선의 관계는 정은 본래의 의미이고 선은 그 네 개 각각의 만물에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의 언어를 사람이 쓰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의 의미로 내적인 모습의 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라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노키오에 있어서의 선의 의미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의 독특한 관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피노키오가 마지막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단순히 나쁜 아이가 착한 아이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지사상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선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아니라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 안에 있던 발음을 회복하고 보존한 것이다. 지금 이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테의 망각의 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의 그 개체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참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발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발음, 진리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잊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수양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지, 감각, 선의 가정인 것인데, 인간에게 본래적인 정이 있지만 욕망과 유혹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즉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는 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플라톤은 망각으로 표현했다. 그 멈춤을 통해, 이 멈춤을 통해서 잘못된 흐름을 멈추고 지성, 지극한 정성을 다해 타인의 고통에 응하게 되면서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 본래 모습인 가름의 상황을 깨닫고 또는 인지하여 그 결과 선을 보존하는 인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지금 피노키오에서의 선의 의미, 이렇게 되겠죠. 자, 8번째는 고래 뱃속 사건의 의미예요. 피노키오의 이야기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제페토를 찾아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피노키오하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이게 난파를 당해갖고 이 고래한테 먹히기 직전이죠. 바다에서의 조난과 고래와의 만남,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고래가 이 둘을 그 제프터 할아버지를 삼켜 먹으니까 할아버지를 찾아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외부 세계로 구조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위해 제페토 할아버지를 떠나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떠난다는 가출한다 가출. 마지막에는 반대로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 위험이라는 건 어디예요?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노키오의 가치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자리의 과정에서 이제 타리의 과정으로 이게 전환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전에 피노키오는 나, 욕망, 즐거움, 자유를 쫓았지만 이후 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각성이 일어난 이후로는 피노키오는 타인, 책임, 사랑, 실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공유의 단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9번째 보면 피노키오에서의 공의 의미를 볼까요? 피노키오에서 공의 의미는 진짜 인간이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진짜 인간이 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는 본래의 인성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모습인 것 같아요. 회복. 그런데 이 본래 인성을 회복한 것은 우리는 뭐예요? 목각 인형에서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의 공은 단순히 함께 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조화, 즉 자리이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피노키오는 마지막에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제페토 할아버지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죠. 따라서 피노키오의 마지막 변화는 개인적 성장이 관계적 성장, 타자의 성장으로 이제 함께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적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진짜 소년이 된다는 것은 신체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를 10번째는 이러한 피노키오 이야기를 목각 인형에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성장 공식, 일지사상의 성장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면 보세요. 우리는 본래 무슨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었다. 발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존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발음은 내면에 있지만 아직 자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는 플라톤에 의하면 개체화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망각이 일어났습니다. 망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불교에서는 뭐예요? 무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이 욕망에 휩싸이니까 그들의 삶은 유혹과 욕망에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극기 공매를 합니다. 극기 공매를 해서 도덕성과 윤리를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이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멈춘다는 것은 내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발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발음의 선택이 됐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을 다하니, 마음을 다하니 지극한 정성을 다하니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서 이것이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타인의 고통과 사랑에 응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응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니까 그 발음의 유지를 내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 보존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본래의 발음을 보존하고서 이를 실천을 하는데 이때 개인적으로 실천을 하면 그걸 우리는 정의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실천을 하면 그걸 자리이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얘기하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 이때 이 공은 더불어 함께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공변되다라는 이 공을 쓸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의미상 이것도 일치는 하거든요. 얘는 더불어 함께라는 우리의 형식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이 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본래 인성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복된 순간 우리는 망각에서 무명에서 이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서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인간으로 회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비로소 진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결국 피노키오는 인간의 성장 이야기예요. 우리가 목과 기능으로 표현은 됐지만 피노키오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은 진짜 인간이 되는 모습은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자신이 발음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진짜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으로 피노키오를 읽으면 이 동화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가 스스로 멈추고 자신의 본래적 발음을 깨달아 타인을 살리는 인간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되겠다. 이렇게. 따라서 피노키오 이야기는 인간의 성숙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숙 과정으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를 일지사상적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앞에서 멈추고 본래의 발음을 깨닫고 타인의 삶에 지극한 정성으로 응하여 선을 보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피노키오의 인간 성숙 과정에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피노키오가 마지막에 진짜 소년이 되는 것은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원작에서도 피노키오는 여러 시련과 모험을 거치며 진짜 소년이 되는 여정을 보여주며
있으며 그 과정에는 정책뿐만 아니라 책임, 교육,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을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한문단어로 정리하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제사상의 관점에서는 욕심에서 발음으로, 발음에서 붙임으로, 멈춤으로 이 멈춤 여기에서 욕심에서 발음으로, 발음에서 멈춤으로 이 멈춤질 안다는 것은 발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멈춤에서 깨달음과 내적 선인 보존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간 완성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에 뭐가 있어요? 피노키오가 목각 인형에서 사람이 됐어요. 소년인 인간이 됐어요. 근데 이 인간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요?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목각 인형이 소년으로 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시에 인간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다른과 다르지 않음을 쫓을 수 있는 모습. 근데 본래 목각인형에서 소년인 인간으로 됐을 때는 다름의 모습을 쫓는 인간의 모습으로 얘가 결말은 그렇게 맺었어요. 그러나 이 결말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느냐? 지속적. 이례적이면은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지속성으로 가지 못하면은 목각 인형이 소년이 된 이 인간은 뭐를 선택을 해요? 또다시 부정의 욕심을, 즐거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각 인형 때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졌지만 얘 인간의 모습으로 났을 때 지속적으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 됐을 때는 뭐가 이루어지죠? 코가 길어지질 않잖아요. 대신에 뭐가 바뀌어요? 마음의 상태가 짐승화가 되는 거죠. 짐승. 그래서 인면수심인 이러한 인간의 사람이 많아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동서양 모두 실제나 우화나 동화 속에서 찾아가는 것은 진정한 인간성의 삶이에요. 진정한 인간성의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그곳이 뭐예요? 그곳이 정토이고 천국이고 유토피아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동사회 또는 소국가민의 사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죠? 이 세상은 모두 각자가 진정한 인간성 회복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척하는 삶. 이 배척하는 삶은 이게
인간은 뭐예요? 추방이에요, 추방. 공동체에서 추방. 공동체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을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결국은 뭐예요? 소년이 됐지만 그 소년이 본래의 모습은 뭐예요?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표현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